10회 봅시다. 먼저 1번. 단어를 알맞은 꼴로 고쳐서 문장을 만든다. 자, 밤새 추위와 두려움에 떨면서 먼동이 트기를 기다린 거지. 먼동이 트기를 기다렸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거죠. 바람 잘 날 없는 거고, 우리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가 무슨 뜻이야? 자식이 많아 고생하는 거야. 자식이 많아서 고생하는 거죠. 하루의 일이 끝나자 그 사람은 잠시 허리를 펴고 노을이 진 서쪽 하늘을 바라봤고, 달이 찬 아기가 나올 때까지는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 정답 몇 번? 1번. 2번. 지난달은 줄곧 장맛비가 내렸죠. 장마비가 아니라 장맛비.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자, 우리말과 우리말이 만난 거야? 한자와 우리말이 만난 거야? 우리말과 우리말이. 장마가 우리말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어린 학생이 글씨를 개발. 정답이죠? 개발. 또 모두 표준어죠? 개발, 세발도 표준어고. 다음, 얼굴을 꽃과 비유하다. 자, 비유하다는 우리가 항상 조사를 결정하는 건, 이 꽃 뒤에 어떤 조사를 넣는가는 뭐가 정한다? 서술어가 정한다. 뒤에 비유하다가 오면 꽃에 비유하는 것이고, 반면에 뒤에 비교하다가 오면 과를 쓰는 것이고, 무엇과 비교하다고 무엇에 비유하다죠. 자, 조사가 올바른지 판단하는 건 서술어가 결정하는 겁니다. 4번. 탕내에서 물장난을 하는 걸 삼가하여 주십시오. 삼가하다라는 말이 없다. 삼가다. 따라서 삼가 주십시오. 삼가 주십시오 하고 삼가. 3번. 보기 2를 참고하여 보기 2에 기업과 니은을 판단하라. 자, 보기 1에서는 인칭 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3인칭 대명사에는 미지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 제기대명사가 있다는 설명을 했죠. 이 문법적 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1번. 먼저 누가 왔는지, 이때 누구는 앞에서 계세요 하고 외친 사람이니까 아직 모를 뿐이죠. 그럴 때는 뭐야? 미지칭 대명사지. 정답은 1번. 제가 나가볼게요 할 때 제는 1인칭 제기대명사, 그리고 디귿에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미지칭 대명사고, 그리고 리을의 당신은 역시 3인칭 제기대명사의 높임으로, 3인칭 제기대명사의 높임으로 쓰였습니다. 자, 부정칭 대명사의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보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아무나, 즉 아무. 3번에 따라 정답은 1번, 4번. 피동 표현을 설명을 한 예문입니다. 먼저 기억은 파생적 피동이라고 했고, 니은은 통사적 피동이라고 했고, 디귿은 어휘적 피동이라고 했어요. 먼저 파생적 피동은 파생전미사, 즉 피동전미사 이희리기가 결합된 걸 말하고, 통사적 피동은 어지다, 보조용은 어지다가 와서 결합된 걸 말하고, 어휘적 피동은 당하다, 되다, 당하다나 되다처럼, 즉 단어 자체가 피동인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음악 소리가 들렸다, 듣다에 피동전미사 리가 왔고, 하늘이 보였다, 보다에 피동전미사 이가 왔고,
만들어졌다는 만들다에 어지다가 와서 만들어지다, 즉 통사적 피동을. 그리고 디귿에 이제는 계절이 봄이 되었다. 이때 되다는, 즉 보호를 취하는 즉 동사이지 피동사는 아니죠. 이 되다가 피동사가 되려면 당하다는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즉 당하다는 의미를 갖게 돼서, 즉 되다라는 말이 피동이 되려면 당하다는 의미를 이 되다가 가질 때, 그때 피동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처럼 되다가 쓰였다고 무조건 피동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문맥상 피동이 되려면 보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즉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4번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그는 곤죽이 되게 맞았다. 곤죽이 되다. 그러니까 아주 죽도록 얻어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되다가 당하다는 의미로 피동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4번의 정답은 4번. 5번. 기억부터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먼저 20세기 초 갑골문의 발견은 중국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역사에서 3000여 년을 잠자고 있던 상나라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즉 상나라는, 그러니까 갑골문, 즉 한자의 최초의 표기가 갑골문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문자가 원래 알고 있던 예상보다 훨씬 전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갑골문에 새겨진 나라가 상나라라는 존재가 밝혀진 거지. 그리고 그 상나라는 왕과 귀족, 평민, 그리고 노예로 구성되었고, 당시에는 귀족만 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백성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시의 백성은 귀족을 말한 거였어. 그런데 니은으로 가면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에서는 상나라의 백성에 해당하는 귀족을 인이라고 불렀고, 소인을 민이라고 불렀고, 노예를 신이라고 불렀으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건 4번이죠. 기억의 백성과 니은의 인은 모두 귀족을 말하니까 정신노동을 담당했다. 정답은 4번. 6번으로 갑니다. 다음을 참조할 때 합성동사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윗글의 설명을 보면 두 개의 동사가 결합할 때 합성어겠죠? 합성동사를 이룰 때 이를 복합동사라는데, 이 복합동사, 즉 합성동사는 의미론적 관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접속동사는 두 개의 동사의 의미가 다 유지되는 것, 의존동사는 즉 어느 하나의 본래 의미가 없어지고 보조적으로 쓰이는 것, 합성동사는 제3의 의미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합성동사에 해당하는 걸 물은 거지. 우리가 합성어를 의미상 나눌 때 융합합성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융합합성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죠. 생일마저 까먹을 정도다, 까다와 먹다라는 낱말과는 전혀 관계없이 뭔가를 잊어버린다는 뜻으로 만들었으니까 정답 몇 번? 1번. 내게 주려고 특별히 빼놓았다, 빼서 놓았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밑글에 따르면 무슨 동사? 접속 동사죠. 그리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접속 동사겠고, 그리고 카메라를 사도 써먹을 기회가 없다, 이때는 뒤에 먹다는 보조용어처럼 사용된 거니까 의존 동사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7번으로 갑니다. 질문이 이 글의 다음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야. 이 글 다음에 나올 내용을 물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서 문단의 끝에 가서 하지만 이런 신념만으로 한국화의 독자성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화선지와 먹으로 그리는 그림은 즉 화선지와 먹으로 수묵화를 그린다는 것 이것만으로 한국화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건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오늘의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도 계승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 다음에 뭐 나와야겠어? 그럼 한국화의 특징은 뭐냐? 즉 화선지와 먹으로 그린 것이 그런 물리적인 것으로는 한국화의 특징을 말할 수 없다면 한국화의 특징은 뭐냐? 이걸 서술하겠지? 정답 몇 번? 1번. 다음 8번. 밑줄 친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게시물이나 안내문, 광고문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가요 가사나 TV 자막에도 틀렸거나 어색한 어휘나 문장들이 당당하게 사용되는 현실이라 했으니까 결국 질문이 뭐야? 올바른 표기를 찾는 거지. 1번 걸맞는 틀렸지? 걸맞다나 알맞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는이 올 수 없고 은이, 그래서 걸맞은 알맞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은이 와야죠. 이걸 왜 자꾸 강조하고 출제를 하고 있냐면 걸맞다 알맞다와 달리 맞다는 동사예요. 얘는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이기 때문에 이 맞다의 경우에는 맞는 것, 맞은 것 다 되죠. 이때는 현재 과거가 동사라 현재형과 과거형이 모두 되죠. 그러나 형용사는 그 자체가 현재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현재형이 느는 올 수가 없고 니은만 올 수 있지. 또는 은이 오는 거지. 니은이나 은의 관여형 어미가 오는 거예요. 다음 은큼한이 아니라요. 엉큼하다죠. 은큼하다는 방언이고 엉큼하답니다. 엉큼하다. 엉큼하다가 무슨 말이야? 엉큼하다가. 어떤 새끼인지는 떠올리는데 지금 설명이 안 되지? 엉큼하다가 뭐야? 자, 엉큼하다는 말은 원래가 무슨 뜻이냐면 본래 즉 목적과 다른 의도를 가진 거예요. 이해돼? 예를 들어 교회에 가면 예배 보러 가는 건데 가서 배우자를 찾아. 그러면 뭐야? 엉큼한 거지. 이해되나? 나이트에는 춤추러 가는 건데 거기서 마약하러 가. 그럼 뭐야? 엉큼한 거지. 이해돼요? 학원에 공부하러 오는 거야. 근데 자러 와. 그죠? 쉬러 와. 그럼 뭐야? 엉큼한 거야. 그걸 엉큼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엉큼하다 그러면 뭔가 좀 그 느끼한 오빠를 떠올리고 이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벗어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엉큼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은행에 뭐 하러 가야 돼? 뭘 내거나 돈을 출입할 때. 그죠? 근데 은행에 에어컨 쐬러 가. 그럼 뭐야? 엉큼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번. 계피가 아니라 담배 한 갭이지. 갭이. 담배 한 갭이죠. 담배 하나하나를 다루는 단어는 갭입니다. 까치는 날라리 애들이 쓴 말이고 그건 비속어 날라리 애들이 쓴 말이고 갭이죠. 담배 한 갭이. 그 다음 4번. 이별의 인사말. 정답이죠? 인사말이 아니라 뭐야? 인사말. 따라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거기 흔해 빠진 이별의 인사말로 등을 돌린 채 멀어진다. 채 밑줄 치고. 채 품사는 의존 명사. 어떤 일의 진행상을 표현할 때 이 아이의 채를 쓰고요.
또 이와 유사한 의존명사 채가 있죠. 어이의 채는 어떤 일을 짐짓 꾸밀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척과 복수표준어고, 그래서 채는 척과 복수표준어고, 그리고 아이의 채는 진행상을 말하는 의존명사고. 그렇죠? 근데 4월 6일이면 우리 국가직 시험 보는 날 아니에요? 어? 국가직 시험 보는 날 무슨 문제 풀래? 아, 저녁에? 시험 끝나고 애들이 오겠나? 참. 자, 벌써 이번 주죠? 국가직이.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한 달 남은 것 같고 2달 남은 것 같은데 벌써 이번 주네. 이제 국가직 끝나고 학원 오면 다음날 지방직 볼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금방이야.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가서 실력 것만 보세요. 실력을 뛰어넘어 좋은 점수가 나오기를 바라지 말고, 그건 요행이고, 여러분들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합격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보다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들이 합격해야 되고, 그런 정상화된 바람을, 그걸 소망을 품어야지, 해놓은 것도 없이 나만 합격했으면 그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믿고, 그리고 푸세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합격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야 돼. 그래야 변별력이 생기고 커트라인도 적절히 내려가고. 알겠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쉽게 풀면 그게 더 위험해요. 문제가 쉬우면 그때는 정말 운빨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그동안 공부한 대로 그대로 풀 수 있도록 그냥 평소와 같이 지내고, 평소와 같이 시험 보러 일찍 가서 또 임하기 바랍니다. 자, 9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있는 걸 가장 잘 표현한 거 됐습니다. 본문에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다음 세계에는 사방에서 극단적인 전체주의와 분명치 않은 파벌주의, 무시무시한 폭력 등이 활개치는 걸 보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도 장차 맞이하게 될 미로 밑줄치고, 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세상을 미로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하나의 길이 아니라 다양한 길로 엉켜있는 그런 미로다라고 했고, 그런 맞이하게 될 그 세상을 역사적 신화적인 연속성 위에 다시 갖다 놓을 줄 아는 사람은 가장 미래적인 경제, 가장 인위적인 공상과학 소설, 전혀 예상 외의 지정학 등이 아주 오랜 전통을 지닌 새로운 변화로서 인간 역사가 엮어내온 갈피들 사이에 자리를 잡으려는 걸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와 같은 미로를, 여기서 미로란 앞으로의 사회죠. 앞으로의 사회를 헤쳐가려면 역사적 신화적인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표현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사회는 결코 단순한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흔히 요새 많이 떠드는 게 뭐 인공지능이 활성화된 세계요, 뭐 무슨 자동차가 뛰어다닐 세계요,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지만 그렇게 인간 사회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들이 펼쳐질 거야. 지금도 봐. 우리가 사는 세계만 쳐다보지, 지금 이 세상에도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막 농경 문화를 시작하는 곳들도 있어. 이제 막 수렵 채집을 시작하는 나라도 있고, 또 반면에 우주로 즉 관광객을 쏘아 올린 나라도 있고, 그만큼 다채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느 하나의 세계라고 예상하는 건 안 되고, 이런 신화적 요소, 역사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건 2번이죠. 인생은 미로야. 구절양장, 즉 구불구불한 길,
미로와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축적된 지혜, 바로 역사와 신화에 대한 학습이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죠. 10번. 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무원이 주어냐? 틀렸죠? 정답 몇 번? 1번. 공무원은 뭐야? 보호죠. 초롱초롱은 부사어고, 물은 목적어고, 그리고 공무원과 물, 보호와 목적어는 모두 주 성분이죠. 우리가 문장 성분 중 주 성분 4개 뭐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부속 성분, 부사어, 관형어. 독립 성분, 독립어. 다음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지기지우와 같은 뜻이라 했으니까 결국 절치를 말하는 거죠. 매우 쉬운 거지? 정답은 1번. 송무백열 암기해. 이해돼요? 거기 본문에 송무백열. 우리 시험에서는 송무백열이 출제된 적이 있죠. 지음은 아는데 송무백열을 모르는 사람 많아. 절친을 말하는 말입니다. 즉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반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송무백열, 즉 절친이죠. 정답은 1번. 기우는 뭐야? 쓸데없는 생각. 우리 쓸데없이 덧붙이는 말은 뭐라고 그래요? 쓸데없이 덧붙이는 말은, 자, 쓸데없는 생각은 기우라고 했고, 쓸데없이 덧붙이는 말은 사족. 사족을 붙인다 이러지? 뱀을 다 그려놓고 뱀의 발을 그려놓는 것처럼 쓸데없는 행동, 쓸데없는 걸 덧붙일 때 사족이다라는 말을 해. 효시가 뭐야? 맨 처음 같은 말로 파천황, 또 남상, 파천왕, 남상 모두 효시죠. 백미는 가장 뛰어난 것, 여럿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 한자성어로 백미와 같은 말. 군계일학. 자, 12번. 예, 금방 스님이 백미하고 같은 말 뭐라고 그랬어? 정확히 말해봐. 군. 개가 무슨 개야? 여의. 그리고 일. 그리고 학. 그래서 여러 무리 중에 가장 빼어난 거 군계이라. 자, 12번으로 다음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나이가 들면서 주책이 없어진다. 맞죠? 주책이 무슨 뜻? 주관이야. 주관. 따라서 소신, 주관이야. 그래서 원래는 주책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인데 지금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주책이다도 주책 없다와 함께 쓸 수 있다고 했죠. 원래의 뜻에서 멀어진 겁니다. 주책이라는 말 자체는 주관, 소관, 즉 소신을 말해요. 나이가 들면서 주관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주책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형은 툭하면 말을 안 된다고 동생을 구워박길 수다. 틀렸죠. 구워박다는 한쪽으로 구석지에 움츠러들다는 뜻이고, 구워박다라는 얘기는 이 구석지에 움츠러든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뭐야? 쥐어박다지. 쥐어박다입니다. 동생을 쥐어박다 또는 구박하다죠. 구박하다. 구박하다, 쥐어박다. 다음 따라서 9번에 12번에 2번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2번. 자, 글귀죠. 자, 우리가 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두 개. 뭐야? 글귀와 귀글. 그 다음 4번. 실업의 아들. 맞습니다. 실업의 아들 무슨 뜻? 응? 실업의 아들.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쁜 말이죠. 즉 실업의 아들 하면은 즉 제 입속만 차리는 계산에 밝은 그런 사람을 실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12번의 정답은 1번. 다음 13번. 이 글에 나타난 박고남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소설을 주고 그 등장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거야. 이건 소설이라는 문학적 지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즉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말하기의 태도만 찾아내면 되죠. 이런 색깔을 다시 내게 할 도리는 없을까요? 화술에 묻는 말에 박고남은 천천히 조용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입을 열었다. 옛날에 있었던 빛이니 다시 찾을 수는 있겠지. 기물의 형태도 다시 옛 모습으로 고칠 수 있을 게고. 그러시면 일부러 그런 빛이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지. 그럼 무슨 말씀인가요? 최술은 박고남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의 뒷말을 기다렸다. 밑줄 쳐. 그러나 박고남은 그냥 가만 앉아있기만 했다. 이때 최술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유약의 비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박고남은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고 있네요. 정답 몇 번? 2번. 질문자가 스스로 답을 찾게 하고 있습니다. 14번으로 갑니다. 기억과 문맥적 의미가 같은 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과학이 가치 중립적이라거나 가치와 무관하다는 명제가 깔려 있다. 자, 이와 같은 명제가 깔려 있다. 깔려 있다는 건 뭐야? 깔려 있다는 얘기는 즉 전제가 된다 이 말이야. 어떤 논리에 미리 깔려 있는 것 곧 전제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어떤 주의 주장에 미리 깔려 있는 걸 우리는 전제라 하죠. 전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돌아보니 작은 짐승이 수레에 깔려 있다. 이때는 무거운 것에 즉 눌려 있다라는 의미고 수레에 눌려 있다. 2번 돌멩이들이 깔려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돌멩이가 전제된다 이런 거 아니지. 돌멩이가 말 그대로 바닥에 널려 있다. 그의 말에는 좋지 않은 의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정답 몇 번? 3번. 갈만한 가게에 모조리 외상이 깔려 있다. 외상을 하고 다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5번에 표준어에 어긋난 단어 1번. 때이른 낮 손님 두엇을 접대해서. 두엇 밑줄 치고. 두엇의 품사는 이 두엇의 품사가 뭐냐고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 두엇은 두어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뭐예요? 수사죠. 손님 두어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수사죠. 숫자를 말하니까 숫자가 명사가 되려면 뭐 장남 장녀를 말한다거나 아니면 뭐 최우선 이런 의미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날짜 시간 이 경우에 명사고요. 그냥 수량을 말하니까 수사죠. 그죠? 손님 두엇을 접대해서 내보내기 무섭게 태인댁은 방문을 벌컥 열어 젖들였다 밑줄 치고 열어 젖들였다. 뜨리다와 트리다는 복수표준어. 뜨리다 트리다 복수표준어. 따라서 열어 젖들이다 복수표준어입니다.
틀린 거 없네요. 2번. 늘어진 넥타이를, 즉 넥타이가 길게 늘어진 걸 매만져. 매만져 할 때 아이, 매만져. 바로잡다 한 단어입니다. 바로잡다는 똑바로 하다라는 말로 한 단어고 틀린 거 없네요. 30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만난 아들은 목매다, 목매이다 아니야. 목매다 이때 어이죠. 아이 아니죠. 어이, 목매인이 아니야. 목맨. 개이다가 아니고 개다, 설레이다가 아니고 설레다, 목매이다가 아니라 목매다. 어이죠. 목맨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틀린 거 없죠? 3번.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신 듯 얼굴이 푸르락 불그락 달아올랐다. 푸르락 불그락 밑줄 치고 불그락 푸르락이죠. 즉 얼굴이 먼저 붉어졌다가 가라앉는 거니까 불그락 푸르락이죠. 불그락 푸르락이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자, 16번은 또 상충곡입니다. 상충곡. 일단 답은 청양은 잔해지고 낙콩은 오세진다. 이때 낙콩은 노을이 아니라 뭘 말해요? 잎이 지는 거죠. 노을이 아니라 잎이 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답은 2번이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구절은 한자성어 무라일체와 관계가 있고, 자, 본문 봅니다. 아침에는 채산하고, 자, 이 상충곡이라는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는 먼저 문학의 갈래는 어디에 속한다? 상충곡의 문학적 갈래, 가사문학이죠. 그것도 최초의 가사문학이고, 지음이는 정극인이고, 정극인. 자, 주제는 봄을 완상하는 것, 즉 즐기는 겁니다. 즉 봄을 즐기는 것이 이 노래의 주된 내용이고, 자, 가사문학은 사음보라는 음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마디씩 끊어서 의미를 파악하면 되고, 또한 시조와 같이 초장, 중장, 종장의 구별이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연속체라, 즉 우문성과 산문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문적 요소와 그리고 산문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 자, 본문 봅니다. 아침에는 채산하고 나무를 캐고 이 말이야. 따라서 이 채자는 손수변이 붙으면 이건 캘 채자고, 손수변이 빠지고 이 위에 풀초자가 들어가면 나물 채자입니다. 따라서 채산, 채하고의 준말이 채산한다는 얘기야. 산에서 뭘 캐겠어? 나무를 캐지. 따라서 채자에서 손수변만 빼면, 손수변을 빼고 그 위에 뭘 붙여? 풀초자를 붙이면 이게 나물 채자입니다. 그래서 채산, 채하고 이 말의 준말이야. 나조에는, 나조가 무슨 뜻? 낮이 아니라고 했잖아. 나조에 할 때 나조는 저녁이야. 저녁, 낮이 아니고 저녁. 나조에 하면 뭐야? 저녁에는, 그지? 저녁, 낮이 아니고 저녁. 저녁에는 조수하세. 조가 뭐야?
낚을 조자야. 그러면 조수, 물에서 뭘 낚겠어? 고기를 낚겠지.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단어는 뭐야? 고기 어자가 생략됐겠지. 그래서 조수어 하세의 준말이야. 즉 고기를 낚자 이 말이지. 아침에는 나무를 캐고 저녁에는 즉 고기를 낚자. 갓 괴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갈건 머리에 쓰는 두건이야. 두건에 술을 받아놓고 꽃나무를 가지를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이때 수 놓고 할 때 수는 숫자인데 술을 놓고 먹는다라는 얘기는 즉 술자를 헤아리며 이 말이야. 술자를 헤아리며 먹는다. 그만큼 여유롭게 마시는 거지. 원샷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즉 한 잔, 두 잔 술잔을 헤아리며 마신다 이 말이지. 화풍이 건드 불어 부드러운 바람이 잠깐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푸른 물결을 건너오니 청향은 은은한 향은 잔에 스미고 낙콩 떨어지는 꽃잎은 옷에 스민다. 즉 술을 마시면서 술의 흥과 자연과의 흥취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술을 마시고 지금 알딸딸한 상태, 즉 무라일체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감각적인 표현으로 청향은 잔해지고 낙콩은 오세진다라고 표현했죠. 은은한 향기는 잔에 스미고 이건 사람의 행동이야. 떨어지는 꽃잎은 오세진다. 즉 붉은 사람도 붉어지고 사람도 술을 마시고 붉어지고 또 주변도 날이 지며 꽃잎이 지며 붉어지고 준중이 비었거든. 준중 술동이가 비었거든. 날다려 아뢰어라. 날다려 나에게 말하라. 소동 아에다려. 소동 심부름하는 아이죠.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다려는 누구에게야. 날다려 나에게, 아해다려 아이에게. 소동 아이에게 주가에 술을 물어. 주막에 술이 있는지 물어서. 어루는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움 완보하여 흥얼거리며 천천히 걸어. 미움 완보하여 흥얼거리며 천천히 걸어.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좋은 물에, 즉 모래사장에 깨끗한 물에, 모래가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흐르는 물을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로다. 떠내려오는 게 복숭아꽃이구나. 떠내려오는 것이 복숭아꽃이구나. 떠오나니 하면 떠내려오는 것이, 즉 그 맑은 물에 떠내려오는 것이 복숭아꽃이구나. 무릉이 가깝도다.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자, 도화를 보고 무릉도원을 연상한 거야. 도화를 보고 무릉도원을 떠올린 거지. 즉 이때 발상의 즉 방법은 연상작용을 한 거죠. 복숭아꽃을 보고 무릉도를 떠올리는 연상작용. 다음 저 매이 긴 거이고, 이때 매는 이렇게 아래아가 찍혀있는 매는 무슨 뜻? 들이야. 들. 그리고
O2의 매는 뭐야? 산이고, O2의 매는 산이고, 아래와 찍혀있는 매는 들이고, 저 들이 그곳인가? 송간 세로에, 송간, 소나무 사이, 세로, 좁은 길에 두견나를 붙여들고, 두견나, 진달래꽃을 붙여들고, 진달래꽃을 붙들어 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가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만락이, 수많은 촌락이 곳곳이 벌어있네. 곳곳에 벌려있다. 즉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아래를 굽어봤더니 수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벌려있다 이거지. 연화일이란 한마디로 자연인데 낱말을 풀면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은,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은 한마디로 자연이죠. 청풍명월 한마디로 자연이고, 연화일위 한마디로 자연이지. 아름다운 자연이야. 즉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은 금수를 재편난다. 금수가 뭐야?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 즉 아름다운 주변의 풍경이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 그래서 금수강산이란 말이 나온 거야. 즉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이 유여할샤. 봄빛도 여유롭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절이 언제야? 초봄이야. 엊그저께까지는 검었던 들이 지금은 봄빛이 여유롭다. 여기까지가 본사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본사. 이제 마지막 결사 부분은 우리가 가사문학은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누는데 지금 상춘곡의 서사 부분은 빠졌고 본사 부분이 쭉 나왔고, 그죠? 마지막 결사 부분이 즉 공명도 여기서부터입니다. 공명도 나를 끼우고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날 끼우니 부귀도 나를 꺼리니, 즉 부귀공명이 나를 꺼린다고 썼어. 자, 내가 부귀공명을 꺼리고 지금 은둔에 있는 건데 부귀공명이 나를 꺼린다고 했으니까 무슨 기법? 주객전도의 기법.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있는 주객전도의 기법이죠.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나를 꺼리니, 청풍명월에 청풍명월 자연이야. 같은 말이 뭐라고? 연화일이. 즉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자연 말고 어떤 벗이 있겠는가? 있사올꼬.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는가? 서리법이지. 일부러 의문형으로 써서 서리법을 썼죠. 당연히 어떤 벗하고 설명 의문문이니까 오형으로 끝났지. 즉 어떤 벗이 있사올꼬. 만약에 판정 의문문이면 고전법에서 판정 의문문이면 서술어가 뭐로 끝나지? 아형으로. 또 처음 듣냐? 설명 의문문이면 뭐야? 아형. 아니 판정 의문문이면 아형, 설명 의문문이면 오형. 반면에 2인칭 주어면 니은다. 지난주에도 설명했잖아요. 너는 공부한다? 그러면 그건 공부한다는 평서문이 아니라 공부하느냐? 그래서 2인칭 주어일 때는 니은다. 판정 의문문일 때에는 아형, 설명 의문문일 때에는 오형.
청풍명월 외에 어떤 것이 있었고 단표누왕에 단표누왕 무슨 뜻? 단표누왕 소박한 살림 소박한 살림에 흩은 해음을 아니하네. 흩은 해음 헛된 생각 헛된 생각을 낳는다. 여기서 헛된 생각은 구체적으로 뭐야? 응? 거기 써있는 구체적으로 뭐야? 부기공명이지. 부기공명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지. 자, 우리 이런 삶의 태도를 사자성어로 한자성어로 뭐라 해요? 안분지족 안분지족 또 안빈낙도 안빈낙도 안분지족 안빈낙도 안분지족이라 하지. 자,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이때 아모타는 감탄구고 백년행락이 사람의 한평생의 즐거움이 이만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자연을 즐기며 사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써놨죠. 우리 상춘곡 맨 처음이 어떻게 되나요? 응? 홍진의 무친문내 이내 생에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랄 미찰까 만미찰까 기억나요? 그게 서사잖아. 그러니까 이 노래는 결국 자연을 즐기며 사는 삶이 이만큼 좋다. 그런 봄을 즐기는 자연을 즐기는 그런 삶에 대한 자부심이 나왔죠. 자, 마지막 결사 부분에 즉 낙구 마지막 줄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음수율을 보면 아모타 석자 백년행락이 다섯자 이만한들 넉자 어찌하리 넉자 즉 시조의 종장과 같은 3543의 리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슨 가사라고 한다? 정격 가사. 그래서 조선 전기 가사는 정격 가사의 특징을 갖습니다. 조선 전기 가사는 정격 가사의 특징을 갖는다. 조선 후기로 가면 병격 가사, 조선 전기에는 정격 가사. 자, 16번의 정답은 2번. 다음 17번. 미출춘말의 활용이 틀린 곳. 그는 쫓기는 몸이라 한 곳에 한 곳 미출치고. 이때 한 곳은 무슨 뜻? 같은 장소란 뜻이야. 따라서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죠.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지 않습니다. 하나라는 의미의 한 장소, 하나라는 의미의 관형사가 아니고 접두사 한으로서 이때 한 곳은 같은 곳이라는 의미죠. 오래 머물 수 없다. 머물다. 맞죠? 머물하면 머무르다에 관형형음이 리을이 와서 머물. 어르신께 새 인사를 여쭙고자 한다. 어간이 뭐야? 여쭙. 어미가 뭐야? 고자. 고저 안 돼. 고저가 아니고 뭐야? 고자. 따라 여쭙고자 맞죠? 여쭙다와 여쭈다는 복수 표준어이기 때문에 여쭙고자라고 써도 되고 비읍을 빼고 여쭈고자라고 해도 되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다니 가여운 맞죠? 이때 가여운은 기본형이 가엽다 이때 비읍 불규칙이라 가여운이라고 썼고 만약에 가엽다 비읍 시옷이면 그러면 가엽슨 하고 표기를 하겠죠. 그죠? 겨울 내내 눈이 짓물도록 틀렸죠? 우리말에 짓물다라는 말 없습니다. 짓물다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표준어는 뭐야? 짓무르다야.
짓무르다. 그럼 어가는 짓무르. 그럼 어미가 뭐야? 도록. 그죠? 여기 지금 짓물도록 했으니까 어미는 도록이잖아. 그러면은 짓무르다에 도록이 오면 뭐라고 써야 돼? 짓무르도록 이래야죠. 짓무르도록. 짓무르다만 표준어고 짓물다는 비표준어. 머무르다 머물다 둘 다 표준어지만 머무르다 머물다 둘 다 표준어지만 본말과 준말이 모두 표준어지만 짓무르다 짓물다는 짓무르다만 표준어고 짓물다는 없는 말. 따라서 짓무르도록은 돼도 짓물도록 안 되죠? 짓무르도록. 17번의 정답은 4번, 18번. 다음 시에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장성남의 배를 밀며라는 시는 장성남의 배를 밀며라는 시는 여러분들이 처음 볼 수 있지. 이 문제를 처음 대하면 시험장에서 내일 모레 보는 국가직도 시는 낯선 게 나온다는 걸 전제하고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시에서의 해석은 이미 써놓은 선택지의 내용대로 시를 끌어서 해석을 해보고 전혀 상관없게끔 얘기한 거. 그러니까 검은 건데 희다고 한 거. 이런 게 답인 거야. 틀린 거로. 알겠어요? 검은 걸 거무스름하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안 내. 그러니까 오히려 시 문제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1번. 기억에 순간 환해진 손은 배에서 손을 뗀 순간의 상황이다. 본문을 보면 아슬아슬이 배에서 멀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배에서 손을 뗀 거 맞죠? 2번. 배가 밀려가는 모습을 통해 사랑이 떠나갈 때를 쓴 거죠. 이 시 배를 밀면은 정말 배를 민다는 객관적인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랑의 비유를 한 거야. 따라서 그렇게 끌어서 해석을 해야지. 그러므로 사랑은 부드럽게도 떠나지 라는 말은 배가 물결에 밀려가는 모습을 사랑이 멀어지는 모습에 비유한 거죠. 3번.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이는 사랑이 떠나고 남은 화자의 마음의 흉터다. 맞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이는 기대하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 걸 표현한다. 너무 웃기는 새끼잖아. 알겠어요? 금방 헤어지고 나서 금방 새로운 사랑이 온다. 이거 웃기는 새끼죠. 뭐예요 그럼 이건? 어? 뭘 헤어지고 깨닫니? 깨달을 거 없어. 그냥 저 새끼 나쁜 새끼다 이러면 끝나는 거고. 뭐예요? 사랑의 상처죠. 그리움이 됐든 이별로 인한 상처지. 이해돼요?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금방 오니? 자,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헤어져서 여자가 울고 가다가 그죠? 갑자기 어떤 새끼 만나는데 더 멋있어. 그래가지고 뭐 연애하고. 이거는 드라마고. 근데 드라마 쓰는 애들이 그 찌질하다 보니까 그 개 중에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다 헤어졌는데 어떻게 바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니?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 한참 후면 모르지만 자기가 물론 마음이 딱 다친 다음에 헤어지면 모르지만 아직 나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아플 거 아니야. 그 아픈데 다른 멋있는 놈이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멋있는 여자가 보여?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다른 사랑이 왔다고 보면 안 되지. 이건 혼자 남은 자에게 오는 어떤 그리움 또는 또 이별로 인한 상처, 아픔 이런 걸 표현한 거지. 이해돼요? 자, 정답은 4번. 19번. 기억의 문맥적 의미 했습니다. 기억을 보면 근데 기억이 없냐? 어? 어디 갔냐? 자,
기억을 보면 본문에 사진적 시각이란 현실을 사진 영상으로 번역해낼 때 필요한 문법이다. 문법을 모르고 한 나라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낼 수 없듯. 자, 어떤 설명법을 썼어? 유추. 사진을 해석하는 걸 말을 번역하는 거에 비유했지. 사진적 시각이 무시될 때 현실은 영상으로 바뀌지 않는다. 비록 어떤 영상이 만들어졌다 해도 그 영상이 어떤 뜻을 가지기는 어렵다.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이 단순한 소리일 뿐 말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때 말은 곧 여기서 지금 사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현실을 그대로 찍어 놓으면 사진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사진의 문법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럼 바꿔 말하면 본인만의 생각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요, 풍경 사진 멋지게 찍을 수 있어요. 또는 요새는 카메라 기술이 좋아서 멋지게 찍습니다. 그런데 사진 작가와 그런 일반인의 사진의 결정적 차이는 그것이 얼마나 현실을 그대로 잘 드러내는가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생각이 담겼느냐야. 이해돼요? 따라서 우리가 문법에 정확히 맞는 말을 쓰는 건 문법학자가 가장 잘 쓰겠죠. 그리고 국어 선생님들이 또한 문법을 다루니까 정확히 쓰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소설가나 시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면 소설가 시인은 문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문학적 문법을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도 사진예술 작가는 사진적 시각, 사진의 문법을 지킨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이때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문법에 맞는 말이라는 얘기는 정확한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담겨있는 말, 생각이 담겨있는 사진을 말하지. 정답 몇 번? 4번.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라는 느낌을 잘 표현한 사진을 말합니다. 자, 20번에요. 니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즉 사례로 적절한 거. 같은 사물, 같은 현실도 어떻게 프레임을 잡아 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프레임이 뭐야? 프레임은 뭐야? 사진기 속에, 즉 네모 시각, 응? 사진기 속의 그 시각을 프레임이라 하고, 우리가 흔히 프레임은 틀, 구조라고 하죠. 그러면 같은 사물 현실도 프레임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1번, 가까이 서 있는 인물을 찍은 사진에서 서서 찍은 것보다요 앉아서 찍은 게 더 날씬하게 보인다. 정답이죠. 즉 똑같은 인물인데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근데 진짜로 앉아 찍으면 더 날씬해 보이나? 오히려 더 퍼져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어쨌든 우리가 더 날씬해 보인다.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10회, 즉 모의고사를 마쳤습니다.